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7일이고요. 월요일 오후 12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뭐 동영상 며칠 빠뜨리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는 좀 박스 구간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그래서 뭐 한 350에서 뭐 300 정도 해가지고 상단에서는 좀 팔고 좀 하단 쪽에 오면은 모아가는 식으로 하고, 너무 비중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특별하게 저번 주에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좀 올라갔을 때 좀 팔고 그래가지고 뭐 수익 많은 수익은 못 내고 조금 수익도 내면서, 그래도 테슬라를 안 가지고 있으면 좀 그래가지고 일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가지고 있는 주스는 한 계좌에 60, 잠시만, 한 뭐 정확하기까지 뭐 얘기할 필요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25주하고 또 한 계좌에 67주, 그러면은 한 92주 정도 갖고 있네요. 예, 그리고 아마존이 좀 상태가 좋아가지고 매수를 했었다고 그랬었죠. 아마존 0.55% 손실 중이긴 한데, 아마존도 한 32주 해가지고 뭐 한 구자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매수를 해서 아마존 한 5만 원 정도 손실 정도 되고 있네요. 근데 아마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이번 주 중에는 좀 상승되면 그냥 정리하고 테슬라에 좀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테슬라가 그 또 뉴스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어 창당을 하겠다. 근데 요 얘기는 뭐 전에도 트럼프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요 며칠 전에 뭐 얘기를 했었다가 다시 뭐 화해 무드로 가면서 좀 잊혀지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요 창당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저기 그때 뭐 화나서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어느 정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날 것 같진 않고 결국 창당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상원의원 하원을 갖다가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캐스팅 보드로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몇 석만 가지고도 주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얻어내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저는 일론 머스크 응원합니다. 제가 봐도 올해 좀 테슬라 좀 답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 뭐죠? 일반 가솔린이나 뭐 디젤 엔진 같은 거는, 그리고 석유 산업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보조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자기 지지 세력이니까 많이 주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뭐 전기나 뭐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거는 예산 다 깎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좀 진짜 테슬라 좀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계속적으로 실적은 낮아질 것 같고, 물론 뭐 비전은 있죠. 기술적으로 FSD나 이런 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진 않고, 적어도 내년이나 돼야, 하반기나 돼야 수익이 좀 크게 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면, 그 사이에 또 테슬라는 또 항상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주가에 또 막 반영을 시키거든요. 또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근데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도 않고 처음에는 좀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그 예산안 그 돈 푸는 거, 뭐 감세나 뭐 이거 돈 푸는 거 이번에 보니까 법안 처리하는데 거의 뭐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예, 거의 뭐 거의 뭐 50대 50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부대통령이 뭐 한 표 해가지고 50대 51로 이겼나요? 뭐 그렇게 힘들게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진짜 트럼프도 힘들겠죠. 예, 지금 힘든 상황인데 뭐 이거 뭐 길게 얘기해봐야 참 답 나오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챗GPT 좀 내용도 사전에 좀 보고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뭐 이런 충격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면은 머스크가 승기를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트럼프 중간 선거도 있는데 요새 뭐 말 많잖아요. 비판도 많고. 근데 일론 머스크까지 적으로 돌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 기부하는 그런 정치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좀 꽤 큰 그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머스크 같이 어, 좀 천재적인 이런 인기도 함께 누리고 있는 팬덤이 강한 이런 기업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저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뭐 화성으로 가는 그런 위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는 그런 분을 적으로 뒀을 때 과연 트럼프가 앞으로 제대로 저기 왕노릇을 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트럼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론한테 화해 제스처를 줄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좀 보면 순진해요. 제가 한 5년 동안 투자했는데 좀 순진하고 순박하고 거짓이 없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짓말했던 거는. 예. 거의 그냥 말 그대로 믿어도 될 정도예요. 근데 그 말에 좀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게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당분간은 이걸로 충격이 크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다 극복하고 또 머스크는 또 대중의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또 기업인이기 때문에 또 안티도 많죠. 근데 이참에 안티도 많이 하고 머스크 살리자 뭐 이런 운동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트럼프에서 좀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트럼프 지지했는데 너무 이거 트럼프 심한 거 아니야?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론 머스크가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당에서는 괜찮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가에는 너무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챗 GPT에다가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일론이 정당을 창당하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니까 좀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여튼 뭐 시나리오별로 좀 챗GPT에서 얘기해 주는데 단기 영향으로는 불확실성이라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브랜드도 그 이탈이 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바로바로 반영하거든요. 개인들은 좀 늦게 뭐 혹시 설마 하다가 이제 맞는 격이지만 기관 투자는 좀 빨리 손 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그 이런 주문 매도량 이런 걸 좀 유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테슬라 주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했는데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오늘 다 하락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말아 올리는 시기면 모두가 해피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오늘 하락한 것보다도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저도 여기 좀 있으면 설명 나오는데 트위터 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역량을 또 보면은 어, 긍정 시나리오도 있고 뭐 이런 신기업 신기술 정책 끌어낸다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머스트컷도 팬덤 강화 기존 지지층 이런 거 나오죠. 브랜드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부정 시나리오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제 뭐 테슬라 브랜드 악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CEO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까지 또 한다면 또 요게 또 리스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참고할 사례로서 극단적이 크고 요거 나와요. 저도 이때가 생각나요.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시기 2022년인데 이때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이때 138까지 갔었나? 아니면 104까지 갔었나? 역사적인 저점이었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138이었던가? 그랬던 기억 나는데요. 하여튼 이때도 되게 장기간 하락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때 문제는 트위터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게 테슬라 주식을 팔기까지 했으니까
예. 근데 이건 정치 리스크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트위터를 또 인수한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값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한 50조였나요? 자기, 그 비싼 가격에, 그것도 자기 주식을 팔아갖고 하니까 아주 이때 충격이 되게 커서 이때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수익을 좀 거둔 것 같아요. 2022년이네요. 저점에 사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 단기적으로 악재 가능성이 크고 여기 동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행보가 테슬라 직접 영역 원리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주가에 긍정 또는 부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네. 필요하다면 그래서 또 원합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각 시나리오의 주가 반응 예상과 이유를 이제 간단히 정리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분산 우려, 이제 하락, 지속적 불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치적 논란, 정부 영향력 확대. 이거 긍정적인 요인이죠. 친환차 AI 우주 개발 등 테슬라와 맞는 정책 유도, 기대감 상승, 수혜 기대. 아 이거는 근데 처음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반전 있겠죠. 트럼프가 조금 양보하는 듯한 뭐 이런 뉘앙스. 트럼프도 명분이 있어야 저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막 하면서 와 지지율 막 떨어지고 아 도저히 그 친환경이 미래 산업인데 전기차도 지금 해야 하는데 중국에 밀리고 야 이거 중국한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막 흐르면 뭐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트럼프 생각은 뭐 이런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기본기를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뭐 생각. 그게 맞을 수도 아예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런 걸 따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중간선거 성공해야 하고 또 지지율도 올라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걸 트럼프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양보해야 하고 트럼프가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서운하겠다. 아 미안해. 너 멋진 놈이야. 앞으로 그런 거 한번 잘 해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해보자고. 너 좋은 사람이잖아. 멋있고 잘생겼고 막 이런 막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할 거는 그렇죠. 테슬라 경영은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대로 집중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주고 정치는 누구 좀 대리할 사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도 참여하고 이제 좀 제3자 입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지지하는 입장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거고요. 이제 창당 시점이 이제 과연 트럼프가 강공으로 나올 건지 어, 일론 머스크 때리기에 나설 건지 아니면 달래기에 나설 건지 처음에는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크겠죠. 근데 결국에는 달래기다. 아니면 처음부터 달래서 계속 달래든가.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반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말도 좀 안 하면서 좀 사이가 안 좋아진 듯한 이런 모양을 더 보여주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대화를 해야겠죠. 예, 트위터도 하고 하겠죠. 이번에 처음에 뭐 상대도 안 하고 뭐 안 올리는 것도 좀 악재일 것 같아요. 예, 아마 저 테슬라가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 반응 안 하고 뭐 그냥 입 딱 닫고 있을 수도 있겠죠. 좀 그것도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것도. 그래서 이걸 뭐 그래프로 해주냐고 물어봐가지고 예라고 했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테슬라 한 260 이상이었었는데 이때도 전고점은 아마 23년이니까 414달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60도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어요. 저 이때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240 정도 60 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이때부터 투자했던 것 같아요. 조금 하고 240 투자 뭐 220 계속 물타기 했는데 막 끝도 없이 막 내려갔던 거 저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반등 줬는데 너무 기간도 길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또 막 출렁출렁했어요. 그냥 한 번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 270에서 또 많이 놀다가 뭐 200을 뚫을 듯 하다 놀다가 뭐 그렇게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막 이익도 챙기고 또 뭐 손실 나고 막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요때 그런 사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싶네요. 이게 1년인데 요게 한 칸이 1년 아닌가요? 3년 1월 7월 한 6개월이네요. 그만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한 2, 3개월 이렇게 크게 떨어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면 요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7%까지 떨어졌더라고. 292까지 315에서. 근데 이게 뭐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말아 올릴 거라고 생각보다도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지금 10단위는 봐도 지금 얼마 떨어진 거죠? 거의 100달러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300한 15에서 떨어지면 215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100 떨어지면. 한 250 정도를 제가 저기 그 기본 좀 테슬라 상황 안 좋았을 때 그 회사 자체만의 가치로 평가받는 게 250 전후에서 투자를 맞게 생각했었는데 250을 밀리는 것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회색 점선 얘기하는 건데요.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에 테슬라 주가 40% 이상 하락했다고 그러거든요. 단기간에. 테슬라는 또 금방 하락합니다. 이게 뭐 거의 1, 2주 안에 그냥 팍팍팍팍.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반등 3분의 1 줬다가 또 내렸다가 또 3분의 1 반등 줬다 내렸다가 이걸 한 7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내릴 때마다 그러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7번을 한번 나눠보세요. 7번 파동으로 내려가면 물론 반등 줬다가 내려가니까 한 4번 정도 꽂히겠죠. 4번, 4번 하락하겠죠. 그러면 25씩 하락이네요. 25하고 한 5나 10 반등 줬다 또 하락하고 그러면 25번 4번 그러면 오늘 315에서 290이 한파 하락했네요. 그러면 또 살짝 올렸다가 한 300 초반 300을 못 뚫으면 300까지 했다가 또 25 하면 275 또 살짝 올렸다가 또 25 떨어지면 뭐 250, 25, 200 쭉쭉쭉 가겠네요. 근데 그렇게 가진 않죠. 살짝 올렸던 데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한 20씩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8, 한 220, 30. 진짜 막 생각이 더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회색 점선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요 40%라고 하는데 저는 좀 테슬라 느낌이 제가 여기 계산기를 해놓고 있는데 보통 한 40%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까지 보통 줘요. 그래서 이번에 300, 한 16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5인가? 이 정도에서 0.55죠. 진짜 이번에 심각하다 그러면 뭐 한 이 정도요? 173? 그건 딱 그 가격대가 나와요. 제가 항상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데는 한 17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예전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한 90 아니 얼마 75%인가 하락했을 때가 130 아니 104였어요. 예. 그 다음에도 뭐 한 75%인가 뭐 하락했을 때가 뭐 있나요? 한 그 정도씩만 하락했었는데 그때가 138이었어요. 그러니까 104에서 138, 만 30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근데 또 30에서 또 30 그러면은 이게 좀씩 저점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70대도 한번 저점을 다시 찍지 않을까. 그리고 170을 넘으면 이제 또 한 3, 40 올라가면 이제 200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을 깨지 않을 건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락 막 214까지 했었나요? 예, 그때도 200 혹시 깨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173 올 수도 있겠다. 근데 다행히 오진 않았는데 이번 타이밍에는 진짜 뭐 최악이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물론 저도 믿고 싶지 않죠. 이 정도 오는 거를. 그런데 믿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니까 한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때 들어가려고 자기 돈의 뭐 50%를 캐시하고 그거는 좀 또 아닌 것 같죠. 이게 확률이 많은 건 아닌데 분할로 모아가긴 한 건데 저는 뭐 지금도 마통 쓰지만 요때는 뭐 당연히 마통을 쓰지 써야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 100 깨지기 전에 104 내려갔을 때도 100 내려가면 100 깨지면 마통까지 쓰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빚 내겠다 뭐
말은 또 뭐 집 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가면 집 파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거의 최악의 상황일 건데 사실 그때 상황이 되면 또 사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엔 한 100 초반에서 그냥 쭉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73 바라고 있었는데 180대까지 왔다가 쭉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이거 저점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럼 돈 다 벌죠. 이 저점 맞추면 뭐 주식 힘들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요한 거죠. 확률에 따라서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잦은 분할 매도는 안 되고 좀 주요 지점을 이렇게 딱딱 끊어놓고 해서 밑에서 산 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반절 정도 상승하면 팔고 또 가져가다가 또 폭락하면 또 그때 팔았던 걸로 또 죽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우연찮게 이렇게 나오네요. 173.8. 그러면 316에 40% 정도 그냥 보통 좀 많이 하락했을 때 0.6 곱하면 나오거든요. 예, 189 정도 나오네요. 예, 뭐 한 이 정도면 뭐 한 190대 뭐 이 정도 뭐 200 깨지면 충분히 모아갈 만한 뭐 그런 거죠. 폭락이면. 예,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판단하는데 일론이 진짜 이상한 얘기 한 점 많았었어요. 예, 여기 좀 특히 이때 황당했던 게 이때 저도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또 하락됐는데 이게 한참 좋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아마 저기 막 테슬라 저 S&P에 들어가고 막 했을 땐가 이 7월에 들어갔을 땐가 근데 그 전에 근데 이거는 좀 주주들 보호하려고 일부러 일론이 막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 이 당시에 저 투자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웃겼습니다. 막 주가 막 빠질 때 테슬라 이제 일론이 트위터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냥 딱 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일론 머스크가 머리카락으로 게시를 줬다. 이제 상승할 거다.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진짜 상승했어요. 예, 그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론이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진짜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일론에 대한 그런 참 신뢰가 있어요. 그 말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주가는 막 흔들거리지만 일론이 좀 싸다 하면 그때는 좀 사면 되고 뭐 진실되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들을 필요 있고 그냥 말하는 거 이건 또 들으면 안 돼요. 뭐 언제까지 뭐 할 거다. 야 미래식으로 이렇게 주가 말고 미래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주가도 뭐 어느 정도 오르는 거에 동의한다. 뭐 그거는 제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 것 같고 하여튼 좀 약속을 지키는 편이긴 했어요. 이때죠. 21년 테슬라 주식 매각 발표. 이때 있죠. 이때 100달러까지 떨어졌나 본데 그럼 이때인가 본데요. 21년도면 트위터 인수하려 CEO 겸직 약세 지속. 이때 또 떨어졌을 거. 이때가 138이었나? 트위터 논란 바람 미대선 관련.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점을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예, 그걸 좀 주요 저점을 좀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단기 충격은 항상 좋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또 보상 정책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따라서 주가 또 올려놓기도 해야 할 텐데 그게 6월 실적, 2분기 실적 아닌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데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좀 트위터 인수했을 때 한 40% 빠졌다고 돼 있네요. 근데 이게 고점 대비가 아니라 그 당시 주가 대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꽤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주식 매각 발표 때 한 15%, 60일. 요때가 컸네요, 이거 150일. 근데 요 챗GPT에서는 요 트위터 인수나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운 없으면 150일까지는 안 가도 뭐 한 30일이나 60일까지 정도는 간다면은 일론도 연말 실적 전에는 요걸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분기 근데 3분기 이번에 실적 괜찮을 겁니다. 9월 말인가 이제 보조금 폐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인기도 일로 올라갔을 거니까 아마 3분기는 상당히 방어를 해서 또 모르겠어요. 주가 양방 어떻게 될지. 3분기는 또 테슬라 잘 팔릴 겁니다. 지금 뭐 인기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트럼프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정치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래서 3분기에 이제 결단 내서 이제 4분기에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걸 이뤄내려고 일론이 하는 건지 4분기가 이제 폭망할 거로 좀 보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고 뭐 구조적인 변화는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정당 창당도 들어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챗GPT는 굉장히 길게 보네요, 이거를. 근데 정치적 이슈는 좀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트럼프가 급하죠. 내년 중간선거 하면 지금 돈 풀고 막 하는데 지금 일론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막 인기 떨어지고 막 하면 진짜 내년에 중간선거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예, 처음에는 좀 안 좋다가도 이거 길게 끌고 가면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둘 사이에. 하지만 원하시는 보고서 내용을 뭐 정해줄 수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리해줬다는데 이게 제가 기본만 채찍부터 해가지고 더 깊은 분석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뭐지? 26분이네요. 그러면 이거 챗GPT하고 따로 찍어야겠네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고 결론을 내자면 챗GPT 때 제일 오래 걸렸잖아. 아니 챗GPT가 아니라 저기 트위터 때 제일 오래 걸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게 지금 뭐 트위터 인수 150일, 이때 저 테슬라 주들 다 빠져나갔겠네. 한 중간값이 60일인데, 근데 60일도 7, 8 그러면 이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뭔가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60일이라는 게 그 전 주식 회복하는데 60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일 뭐 하여튼 60일 내로,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넘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3분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넘어가면 하여튼 9월 말에 그 보조금 그 중단되는 그 전에 해결해야죠. 지금 얼마 남은 거죠? 8월 2개월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개월 정도면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일론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조금 앞으로 계속 받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할 것 같고, 트위터는 내년 중간 선거니까 지금부터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요때 최대한 7, 8 뭐 이때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하고요. 뭐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이런 건 한번 조정 줄 거는 같아요. 왜냐면 계속 그 중간선까지 올릴 수 없으니까 트럼프 한번 조정은 당연히 줘야겠죠. 그리고 올려야 좀 드라마틱하겠죠. 트럼프가 특히 주가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선거까지 큰 조정 없이 그냥 간다? 그거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속 거품을 크면서 가면은 한 번 정도 쫙 빼줘야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7월이나 8월이 지금 물론 7월에는 항상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7월 중에 좀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7, 8월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캐시 보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다른 그 유튜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돈 풀기로 했으면 일단 채권을 갖다가 팔아야 할 거고, 이거를 뭐 우리나라나 이런 우방국이나 이런 나라한테 관세를 좀 줄여주는 명목으로도 채권을 좀 떠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도 또 채권을 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매수할 수 있게 SLR인가 이거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돈을 갖다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동성 흡수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흡수하는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흡수를 해서 주가도 한 중간 정도로 예전에 흡수했을 땐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한 하락이 아니고, 예전에는 하락이었는데 하락이 아니라 조정, 상승분의 한 뭐 30% 정도 돌리는, 3분의 1 정도 돌리는 조정.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상승분일지 모르죠. 올해 상승분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상승분의 3분의 1, 저점에서 올라온 3분의 1, 뭘 돌릴 건지, 뭐 그 정도로 뭐 생각한다면 일반 주가들도 많이 안 좋겠죠. 더 안 좋겠죠, 지수보다. 그래서 항상 좀
현금 보유하면서 사항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세금도 다 통과됐고 예산안 추가로 돈 뿌리는 거죠. 트럼프 다 통과됐으니까 뭐 다 개인들이나 뭐 상승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 저희 7, 80%인 것 같아요. 한 1, 20%만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캐시도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좀 징후 보이면 바로 손절을 하면서 대응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챗 GPT 테슬라 물어본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테슬라 저기 한번 이번 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또 차트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